지난 시간에 이제 가시나 수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리미타 표상을 만드는 과정, 표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오건 조절, 신심과 지혜의 균형, 그리고 정진과 산매의 균형, 그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뭐 깨달음의 구성 요소,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열각지, 택정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이 지혜 그룹과 경정평이라고 하는 산매 그룹, 이 두 개의 균형, 이 균형을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사티, 바른 기억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행을 하면서 이제 가시나를 통해서 수행하다 보면 표상이 생기고, 그 표상을 잘 보호해서 그 표상이 이제 닮은 표상이 되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통해서 우리가 선정에 들어가는 그 과정만 지금 선정에 들어가고, 그거를 이제 선정에 들어갔을 때 그 초선의 상태가 어떻게 되고, 이 초선을 또 숙달시키기 위해서는 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청정도론에서 지난번에 했던 거에 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초선의 정형구라고 하는 그것과 자유자재, 초선을 어떻게 이제 숙달시켜서 자유자재하게 그걸 활용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청정도론이라고 하는 이 논서는 5세기, 4세기, 5세기쯤 이제 나온 쓰여진 책인데요. 이 청정도론은 아비담마라고 하는 이제 남방 상자부의 논서인 아비담마를 좀 기반으로 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나중에 지혜 부분에 가면 아비담마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내용보다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알려진 아비담마 길라잡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거기에 나오는 그 책이 한 10세기에 나온 책이거든요, 10세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청정도론보다 조금 더 후대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좀 더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청정도론에 나온 거에 비해서 정리가 잘 돼 있고, 그래서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아비담마라고 하는 그 상자부 특유의 어떤 법을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아비담마라는 게 법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라보는 그 관점이 여기 중간중간에 계속 녹아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뭐 인식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요즘 우리 현대 과학에서 뭐 인지작용 이런 거를 이 상자부에서는 특이하게 이제 그런 인지 어떤 대상을 파악하는 과정을 17단계로 구분을 해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 이게 이제 남방 상자부에만 있는 좀 독특한 해석 방식이거든요. 이제 다른 부파, 그러니까 뭐 설일체유보라든가 유식 쪽에서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이 남방 상자부에서는 되게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외부 대상을 만날 때 인식 과정이 일어나고, 인식 과정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소위 말해서 방황가라고 하는, 뭐 이걸 번역을 잠재의식이라고 번역을 하긴 했는데, 이 번역이 그렇게 썩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갖고, 이 방황가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사람이 존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 사이에 마음이 끊어지면 안 되는데, 인식 과정이 일어났다가 방황가라고 하는 마음으로 갔다가 또 인식 과정이 일어났다가 방황가라는 마음으로 가는, 이런 이제 패턴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건 아니비설신의를 통해서 이제 식이 일어날 때는 인식 과정이 일어나고, 그 사이에는 이제 방황가가 일어나고, 방황가가 계속 이어지다가 또 그게 끊어지면서 인식 과정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상자부에서는. 그 중에서 이제 뭐 이걸 지금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제 선정이 일어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인식 과정을 나눌 때 오문 인식 과정이 있고 어문 인식 과정이 있거든요. 우리가 전오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건 오문 인식 과정이라고 하고, 그런 거 없이 바로 이제 어떤 의식을 통해서 바로 들어오는 그거는 이제 어문 인식 과정이라고 하는데, 선정은 그러면 어디에서 이루어지겠어요? 니미따라고 하는 건 마음의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문 인식 과정에서 일어나는데, 이 선정이 보통 이제 어문 인식 과정이 어떤 우리 마음에서 이제 어떤 대상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이 떠오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과거의 기억이나 이런 게. 그럼 이게 대상이 되면서 그때 이 대상으로 마음을 딱 이렇게 전향해 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어문 전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이 대상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이게 상자부에 되게 독특한 건데, 속행이라고 하는 마음이 한 7번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등록, 그걸 이제 나중에 여운이라고 번역을 했던데, 하여튼 그 마음이 일어나서 끝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똑같은 어문 전향이 일어나고 나서 똑같은 마음이 7번 진행되다가 끝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데, 이 선정이라고 하는 거는 딱 5번, 최대 5번만 일어나는 좀 특이한 마음 상태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게 뭐 방가라고 하는 그 마음 상태에 있다가 어떤 대상이 들어오면 이 방가가 이제 깨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방가의 동요, 방가의 끊어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나서 어문 전향이 이제 실제 인식 과정, 어문 전향이 일어나고 속행이라고 하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과거의 기억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순식간에 7번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방가로 또는 뭐 여운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가 가거나 뭐 그렇게 되는데, 이게 하여튼 최대 7번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선정의 과정, 이건 7번이 일어나고 다시 방가로 갔다가 다시 또 인식 과정이 일어나고 이렇게 반복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정에 들어갈 때는 이게 어문 전향이 일어나고 나서 준비, 건접, 수순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의 마음이 한 침찰나 일어나고, 수순, 준비, 건접, 수순 이렇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종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종성은 욕계 마음에서 색계 마음으로 성질 자체가 바뀐다고 해서 종성이라고 해요. 이게 뭐 깨달을 때는 이제 중생에서 성자로 바뀐다고 해서 종성이라 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걸 종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준비, 건접, 수순, 종성, 그 다음에 한번 마음이 일어난 요게 색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일으키는 마음은 전부 다 무슨 마음입니까? 욕계 마음이잖아요. 이게 이제 선정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욕계에서 색계 마음으로 성이 바뀐다 이거야. 그래서 종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선정의 마음이 한번 일어났다가 다음에 이제 일어날 때는 요 선정의 마음이 무한정 길어져 버려요. 보통은 우리가 어떤 대상이 일어나면 그 대상에 인식이 일어났다가 다시 사라지고, 그 방가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인식이 일어났다가 또 방가 일어나고 이런 게 아주 빠르게 반복되는데, 이 선정의 마음의 이걸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하나의 인식 과정이 그렇게 긴 시간 지속되는 게 아니라 금방 일어났다가 다시 사라졌다, 방가로 갔다 일어났다 사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선정이라고 하는 마음 상태는 이제 이게 아까 말했듯이 준비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선정에 굉장히 능숙하고 지혜가 많은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준비, 건접, 수순, 종성 다음에 이제 선정의 마음, 색계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요게 최초에는 한 번만 일어났다 끝나는데, 다음에 이제 선정에 들어갈 때는 이게 예를 들면 여러분 1시간 동안 선정에 들었다. 그러면 이게 1시간 동안 이어지는 거예요, 요 마음 상태가. 그러니까 이 똑같은 마음이, 그러니까 색계 마음 상태가 1시간 동안 쭉 이어지는 이런 그러니까 대상은 리미터가 되겠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선정의 마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일반 욕계 마음하고 상당히 다른 방식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짧게 마음이 일어나고 인식관이 일어났다가 되게 짧은 순간 일어났다 다시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런 그 사이에 방가라고 하는 상태에 들어가는데, 이 선정 상태는 그 중간에 방가의 이 과정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방가가 없이 그냥 선정의 마음이 쭉 예를 들어서 1시간 들면 1시간 동안 이어지고 2시간 들면 2시간 동안 이어지고, 그러니까 오직 하나의 니미따만 아는 그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데, 찰나찰나 일어나는데 그 대상은 계속 그 니미따로 해서 그 똑같은 마음의 형태가 장시간 지속되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욕계 마음하고는 성질이 완전 다른 방식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걸 제가 이제
굳이 이거는 뭐 나중에 한번 우리가 뭐 저 지혜 부분에 가면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텐데, 근데 여기서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린 이유는 선정의 마음 상태라고 하는 것이 보통은 선정 상태에서 뭐 비파사나도 할 수 있고 선정에서 뭐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여기 아비담마에서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에서는 선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에 완전히 몰입된 상태인데, 이게 일반적인 몰입과는 좀 다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책을 볼 때 뭘 몰입한다는 것은 중간에 일어났다가 또 반가에 들어갔다가 또 인식이 일어났다, 이게 반복되는 건데, 여기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니미타를 아는 마음이 그냥 쭉 이어지는, 그러니까 여기선 다른 대상을 인식하는 게 아예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선정에서 굉장히 좀 독특한 마음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몰입된 상태가 되면 거기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으키는 어떤 인식의 어떤 형태와 다르게 니미타라고 하는 그 하나의 대상에서 이 하나의 대상을 아는 마음이 변함없이 그냥 계속 요 마음이, 이것도 물론 생멸은 해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똑같은 대상을 가지고 그 마음이 계속 장시간 이어지는 이런 방식으로 바뀐다 하는 거, 그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정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오감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보고 듣고 맛보고 이런 외부의 대상의 자극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정에 들어가 있을 때는 전혀 시간과 공간이나 외부 대상에 대한 인식이 전혀 안 돼요. 마치 깊은 잠에 빠지는 것과 비슷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깊은 잠하고는 완전히 성질은 다른데 그런 상태로 있다가 거기서 이제 출정이라고 하잖아요. 출정. 나오고 나서야 이제 또 뭐가 이래 새로운 우리가 이제 이전에 경험하던 그런 게 눈에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비담마에서 해석하는 인식 과정을 갖고도 그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제 우리가 니미타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니미타를 계속 보다 보면 이제 표상이 생기고 이게 익힌 표상, 닮은 표상으로 바뀌고, 그죠? 이 표상을 잘 보호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이때 이 니미타에 대해서 계속 오건 조절하고 칠각지를 균형을 잡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이제 몰입되는 상태가, 이런 희열과 행복에 빠져서 몰입되는 상태가 나타나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색계 초선정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그 조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이게 정형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형구라는 거는 마치 이제 우리가 요즘 노래 부를 때 후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을 계속 똑같이, 우리가 니까에 보면 조선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 이런 구절로 설명된다 이 말입니다. 앞에 그 처음에 시작 여기 비구는 뭐 이런 말만 좀 다르지 그 뒤에 문장은 똑같이 반복됩니다.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 경전을 옛날에는 구전을 했잖아요. 그죠? 외워서 이렇게 전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구절을 이렇게 정형구로 만들어서 반복시키면 이 중요한 구절은 절대 안 까먹거든요.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명확히 전달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비구는 이 구절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을 떨쳐버린 뒤, 그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들어 머문다. 이게 모든 경전에 나오는 초선에 대한 정의입니다. 정형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초선의 정형구를 여러분들이 한번 쭉 살펴보면서, 그리고 이제 이 초선에 들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자유자재하게 이거를 이제 이 초선을 익히는가, 요까지가 이제 초선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앞에 있는 이 구절은 선정에 드는 조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을 떨쳐버린 뒤라고 하는 요게 선행돼야 우리가 초선에 들 수 있다. 이 말을 설명하는 거겠죠. 그죠?
왜 감각적 욕망을 제일 먼저 뽑아내놨겠어요? 해로운 법에 포함되잖아요. 감각적 욕망이, 그죠? 그거는 왜냐하면 감각적 욕망이 삼매에 드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마음이 하나됨이잖아요, 그죠? 마음이 어느 대상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감각적 욕망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감각 대상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즐기는 이런 마음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감각적 욕망이 있으면 절대로 삼매에 들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삼매에 드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게 감각적 욕망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뭐라고 합니까? 욕계의 특징이 감각적 욕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욕계에 사는 사람들은 욕망을 쫓아가는 게 타고난 업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욕망을 쫓아가는 게, 그런 업이 강한 사람이 욕계에 태어난다 이거죠. 뭐 그 중에 드물게 이제 수행을 위해서 욕계로 일부러 인간계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범들은 욕망이 주도해서 그런. 그러면 색계는 그 선정을 기반으로 하는 건데, 이 색계에 태어나는 조건은 욕망으로도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이 선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거는 앞에 내놓은 거예요. 이거를 버리지 못하면 선정이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해로운 법. 이거는 이제 감각적 욕망을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장애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봐도 되고, 그죠? 아니면 뭐 온갖 모든 종류의 해로움, 이제 특히 선정을 방해하는 건 장애이기 때문에 나머지 장애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감각적 욕망이 있으면은 그 감각적 욕망의 반작용이 뭡니까? 성냄이거든요. 감각적 욕망과 성냄은 이제 작용과 반작용 같은 거라서, 감각적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제 성냄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또 성냄을 풀기 위해서 또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고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삶인데, 이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주된 장애예요. 그 중에서 이제 감각적 욕망이 제일 중심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감각적 욕망이 막 활성화될 때는 우리 마음이 들뜸이나 후회로 나타납니다. 주로 들뜸이 나타나요. 근데 감각적 욕망이나 성냄이 좀 소극적이고 좀 가라앉으면 뭐로 가냐면 해태온침으로 갑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수행하기 전에 나는 번뇌는 없어졌는데 해태온침이 많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실은 그게 감각적 욕망과 성냄도 같이 있는 겁니다. 이게 활동이 잦아들면 이거보다는 이제 해태온침이 주되게 드러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거 들뜸 후에나 해태온침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업다운, 우리 마음이 너무 업되거나 너무 이렇게 가라앉거나 이런 걸 뜻하는 거고, 그리고 수행하면서 여러분이 수행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게 의심이거든요. 수행하면서도 이게 되나 안 되나, 내가 제대로 하나 안 되나, 이런 확신이 없게 되면은 수행하는 게 어려운데,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수행이 되게 좀 힘을 가지고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5가지 장애 요소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장애마저도 버려졌을 때 해로운 법을 떨쳐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나머지 해로운 법을 떨쳐버린 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떨쳐버렸단 말이 완전히 소멸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아란이 돼서 소멸했다 이 말은 뭐예요? 영원히 다시 일어나지 않는 소멸이잖아요. 이건 완전히 없어졌다 이 말이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떨쳐버렸다는 말은 선정에 들어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이제 오장애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해탈이에요. 완전한 해탈이라기보다는 이 선정에 들어있는 그때만 이제 그 장애가 절대 일어나지 않고, 또 뭐 선정에서 나와도 이게 잘 일어나질 않는데 또 어떤 좀 강한 경계에 부딪혔을 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은 해탈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불교에서 선정을 깨달음으로 보진 않는데, 왜냐하면 선정이 깨달음의 중요한 도구가 되긴 하지만 그 선정 자체가 깨달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아직까지 번뇌가 완전히 버려진 게 아니라 그 선정에 들어가 있는 그때 이거 이제 제압돼 있다. 완전히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 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계속 장애를 놓아버리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계속 장애를 놓다 보면 이 장애를 내려놓는 지혜의 힘도 강해지고 그리고 호흡에 머무는 힘도 강해지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성장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니미따도 생기고 니미따가 생기고 나면 그 니미따 완전히 몰입되면서 이때 이 삼매에 머무는 삼매력과 이걸 이제 놓아버리는 그 지혜의 힘이 같이 균형을 이루면서 그 니미따하고 완전히 하나 돼가지고 그 순간에는 장애가 완전히 놓아져 버리고 니미따와 하나 된 그 상태로 쭉 시간이 지나간다. 이게 이제 선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 선정에 드는 조건을 정연구에서 뭐라고 하면 그 단순히 집중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뭐로 설명합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장애가 해로운 법이 벌어지는 거 이거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을 떨쳐버려라. 여기에 그 중요한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정에 드는 게 단순한 집중만 갖고 드는 거를 이제 우리가 선정이라고 하기에는 물론 그 집중을 잘해도 번뇌가 버려지긴 해요. 그 집중된 상태에서는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삼매는 그거보다도 이런 지혜로서 장애를 놓아버림으로써 들어가는 삼매, 이거를 이제 바른 삼매라고 한다는 거. 이건 뭐 제가 많이 설명을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선정에 드는 조건은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을 완전히 떨쳐버리는 거죠.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을 떨쳐버린 뒤, 이거 뭐 청정도론에 보면 이런 거 갖고도 이제 하나의 설명을 합니다. 앞에는 완전히가 있는데 왜 뒤에는 없냐? 그런 거 갖고도 뭐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이게 앞에 했으면 뒤에도 걸리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도 완전히 떨쳐버린 건데 뭐 이게 완전이란 말을 두 번 쓸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같이 똑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거는 뭐냐면 이제 선정 상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걸 선정에 들어가는 조건이 이제 갖추어지고 나면 선정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뭐로 설명하냐면 이제 5가지 선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니까에도 보면은 사리불 존자가 이제 선에는 5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 그러면서 이 설명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초선의 구성 요소는 첫째,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행하면서 오장애를 버리면서 드러난, 우리가 그 숨과 하나 되어 또는 니미따와 하나 되어 머물게 하는 그 힘이 희열과 행복이거든요. 여러분이 재미있어야 그 시간을 오래 머물 수 있잖아요. 그죠? 정말 재미있으면 뭐, 영화 같은 게 한 2시간, 보통 러닝타임이 2시간 되는데, 그 2시간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게 지루한데, 재미있는 영화 보면 뭐 시간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고 행복할 때는 시간의 흐름을 거의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이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이제 초선에 들어머뭅니다. 이렇게 요 5가지,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이라고 하는 요 5가지가 초선의 구성 요소다. 그리고 이제 이 선의 구성 요소를 이해해야 이 선의 구성 요소를 변화시키면서 더 깊은 선정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5가지가 이제 초선의 구성 요소라는 걸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다. 초선에서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일으킨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빨리어는 윗닦아라고 표현하고요. 지속적 고찰은 윗자라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을 조사를 해보면 초기 경전에서는 이 2가지를 구분하지 않았다고 해요. 2가지가 거의 같은 의미로 썼던 거예요.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그런데 이게 이제 후대로 가면서 특히 아비담마 이런 데서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의 역할을 좀 다르게 이제 설명하기 시작한 거죠. 최초에 우리가 어떤 대상을 떠올리는 것은 일으킨 생각인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는 것은 지속적 고찰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일으킨 생각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여기서 번역을 일으킨 생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거는 번역하는 그거는 좀 다양하게 원래 이 윗다가의 뜻은 뭐 분별해서 그 생각 어건이 생각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인데 이거를 일으킨 생각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영어에서는 뭐 또 최초의 적용 그러니까 적용된 생각 이렇게 표현해 applied thought라고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적용된 생각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근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전오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대상을 인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눈에 또는 귀에 소리가 딱 때리면 그 소리를 바로 우리가 정보를 그냥 취하면서 그죠? 그게 이제 이거는 무슨 소리다 하고 나면 선풍기 소리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분별이 일어나는 게 이제 육식으로 가는 거죠. 뭐 뇌로 설명하면 이제 이 정보 귀에서 얻은 정보가 이제 우리 전두엽이나 이런 데 와서 그걸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떤 오감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오감의 자극은 없는데 뭔가 생각하는 것 또는 오감에서 들어온 정보를 떠올려서 그거에 대해서 이모저모 생각하는 것은 조금 다른 방식이죠. 사고의 진행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전오식은 그냥 대상이 딱 부딪히면서 바로 즉각적으로 그냥 마치 그 조건 반사처럼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건 생각을 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계속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말 안이비설신 의식이라고 하는 또는 마음의식이라고 하는 이거는 그 어떤 대상을 우리 마음에 떠올려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딪히는 게 아니니까 마음에 수많은 이제 우리의 대상이 되는 걸 뭐 이걸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귀에서 어떤 정보를 취합하면 이 정보를 마음으로 갖다 줘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그 뇌로. 그러니까 좀 더 전두엽이나 이쪽으로 이 정보를 가져와야 이거에 대해서 요모조모 분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우리 마음하고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있어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랑 그냥 일반적인 마음에 이 대상을 떠올려 줬을 때 우리 의식이 이걸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대상으로 인도하는 그 어떤 마음의 대상을 우리 의식에 떠올려서 그 마음이 그거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는 역할. 그게 바로 일으킨 생각이다. 이렇게 윗닦아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과거에 어떤 기억이, 과거의 생각이 떠오른다는 건 과거의 기억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떠올라서 그거에 대해서 요모조모 이렇게도 떠올리고 저렇게도 떠올리고 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떠올린다는 거는 우리 마음에서 그걸 이제 대상을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것, 마음을 대상으로 인도해 주는, 또는 뭐 대상을 마음으로 인도해 주는 이런 역할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일으킨 생각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거를 뭐 주석서에서는 비유를 할 때 왕이 있고 이제 어떤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제 왕을 만나고 싶을 때 내가 처음부터 왕하고 친하지 않으면 왕과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왕의 척건한테 나 좀 만나게 해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척건이 이 사람을 왕한테 데려다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과거의 기억이나 오감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나 이런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마음하고 연결시켜 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윗닦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수행할 때 윗닦아는 뭐겠어요? 니미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니미따가 우리 의식의 대상이잖아요. 이 니미따하고 마음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우리 마음이 계속 니미따 이래 떠올리면 그 마음이 그 니미따 하고 니미따를 아는 쪽으로 작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 속에서 이렇게 그 마음의 의식의 대상을 이렇게 나타나서 그거를 우리 마음하고 연결시켜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위따까다. 그리고 이렇게 떠올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니미따를 우리 마음에 떠올렸어요. 그 다음에는 니미따를 알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그죠? 그 다음에 이 대상을 계속 알 수 있도록 계속 이걸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걸 지속적 고찰이라고 한다는 거죠. 사실 이걸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마음이 그 생각에 대해서 계속, 그러니까 떠올려주는 것까지가 생각의 역할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이 이걸 분별하는 거죠. 여러 대상을 떠올려주면 그걸 의식이 또 분별하고 또 떠올려주면 이걸 우리가 생각한다고 표현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법으로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으킨 생각이 우리 마음에 계속 니미따를 떠올려 줌으로써 마음은 니미따를 계속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속적으로 떠올려 주니까 니미따만 아는 마음이 쭉 이어지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초선에 들 때는 계속 이 니미따를 마음에 떠올려 주는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이런 표현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건 결국 니미따를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을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래서 이거를 그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일으킨 생각은 이제 위따까, 빨리어로 위따까라고 하고, 이건 생각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지속적 고찰은 위짜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계속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계속 마음이 가 있도록, 그쪽으로 가 있도록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으킨 생각은 대상을 향해서 마음을 기울이는 특징, 대상으로 이렇게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하는,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호식에서는 어떤 대상이 부딪힘으로써 이걸 이제 마음이 거기에 가도록 한다면, 이거는 마음을 떠올리면, 쉽게 말하면 그냥 의식 속에 어떤 대상을 떠올려 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떠올려줘야 우리가 마음을 이걸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역할하고, 지속적 고찰은 계속 그걸 지속하도록 역할. 그 떠올린 대상이 계속 그쪽으로 마음이 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되게 비유를 합니다. 종으로 비하면 최초의 종을 치는 거는 위따까고, 치고 나면 그 소리가 여운이 계속 가는 거, 이거는 위짜라고. 날개짓을 처음에 새가 날개짓을 할 때 처음에 나르기 위해서 처음에 날개짓을 하는 거는 위따까, 일으킨 생각이고, 계속 날개짓 하다 보면 계속 해야 이게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이제 지속적 고찰,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는데, 그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건 이제 아비담마나 이런 주석서에서는 이걸 굉장히 두 가지를 역할을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5선으로 나가면 이 두 가지를 떼내야 되거든요. 근데 경전에서는 4선으로 밖에 설명이 안 돼 있어요, 대부분. 안구따라 니까에 가면 딱 한 번 5선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좀 주석서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선이 때 5선으로 나누려고 하면 이제 위따까와 위짜라의 기능이 구분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냥 위따까 위짜라, 일으킨 생각은 지속 고찰은 붙어 다닌다고 봐도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래서 일단 굳이 구분하자면 그렇다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으킨 생각이라고 하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 종에 대해서 떠올리고, 이 종에 대해서 계속 이 종은 색깔이 어떻고 저거는 재질은 뭐고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 나가는 건데, 이런 때 쓰는 생각은 조금 더 거친 생각이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대상을 다양하게 떠올려 줌으로써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선정에서 일으킨 생각은 대상을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대상만 떠올려 주잖아요. 니미따라고 하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의 조선에서의 일으킨 생각과 일반적인 우리가 일상에서 일으킨 생각을 같은 의미로 해석하면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일부 보면은 이 조선에서도 윗바사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선에 들어간 상태에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이 말을 이제 근거로 삼아서 여기서도 생각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일으킨 생각과 여기서의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거다. 여기서 말하는 건 그냥 니미따를 계속 떠올리고 그 니미따에만 마음이 가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그런 생각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걸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초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그때 가시나 수행할 때도 땅 가시나 땅 이렇게 하면서 땅 이래 마음으로 이래 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자꾸 떠올려 주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이제 극대화되면 이 하나의 대상에만 마음이 계속 가기 때문에 하나만 떠올려 주니까 마음이 하나만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초선의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그 다음에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 이거는 희열과 행복은 맞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세속적인 감각적인 즐거움과 희열과 행복과는 다르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영화를 보거나 재밌는 놀이를 해도 희열과 행복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이제 감각적인 즐거움을 통해서 일어나는 행복이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장애,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면서 그거로부터 벗어나면서 오는 행복이다. 이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감각적 욕망이나 다섯 장애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면서 이거로부터 벗어나면서 오는 희열과 행복이 있다는 거. 희열과 행복도 사실은 이제 조금 성향이 다른데 희열은 내가 원하는 대상을 발견하면서 오는 행복이에요. 아니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목이 마른데 어디 저 우물을 발견했어요. 그럼 아직 물을 먹진 않았어도 어떻습니까? 이제 드디어 내가 이제 물을 찾았구나 하는 기쁨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희열이고, 근데 이제 내가 실제로 그걸 발견한 다음에 물을 먹어요. 먹고 나면은 온몸에 편안하고 이제 행복감이 몰려오면서 행복을 느끼죠. 그죠? 이거는 이제 이럴 때를 행복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희열은 원하는 대상을 만나서 오는 즐거움, 기쁨이라면 행복은 그 대상의 맛을 봄으로써 오는 만족감 같은 거, 이런 거다. 이렇게 이제 굳이 구분하자면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통 희열은 이제 희열이 생기면 되게 우리가 이제 유쾌해지고 또 우리 마음적으로 보면 되게 의기양양해지고 막 그런 특징이 있고 행복은 그냥 우리가 되게 편안하고 약간 안정적인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그래서 뭐 청정도론에서 이 희열도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은 희열. 이거는 여러분 수행하다 보면 가끔 소름 끼친다 하잖아요. 털이 곤두서는 거. 이런 건 작은 희열로 이야기하고 갑자기 막 번개처럼 번쩍하면서 희열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순간적인 희열이라고 표현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희열이 자주 일어나는 거. 이런 건 되풀이해서 나타난 희열. 그리고 용약하는 희열.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이거는 좀 약간은 신통의 개념과 좀 비슷한데 너무 신심이 넘치고 너무 기쁘면 몸이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보살님이 부처님이 계시는 이제 탑에 가서 법문을 듣고 싶은데 임신을 해가 못 가고 있었어요. 근데 멀리서 이제 산 위에서 불빛을 보고 신심을 내서 일하고 있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몸이 용약해가지고 탑 앞에 가서 들을 수 있었다. 뭐 이런 약간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들으면 이제 그건 좀 뻥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뭐 그런 걸 이제 너무나 큰 기쁨에서 우리 몸을 이렇게 신통처럼 이렇게 용약하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게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보다 이제 실제 이제 선정에서의 희열은 충만한 희열이라고 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이제 행복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희열과 행복이 온몸에 충만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충만해지는. 이거 비유를 이제 홍수가 들어서면 그러니까 이제 동굴이 있으면 그 동굴에 물이 꽉 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완전히 찬다. 이걸 또 우리가 앞에서 1학기 때 했던 그 몸에 대한 기억경에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세숫대야 비유 쓰죠. 그죠? 세숫대야에다 그 옛날 가루비누.
가루비누를 물 조금씩 타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 가루비누 전체에 물이 싹 스며들지 않는 곳이 없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래도 다 옛날에 가루비누 써본 세대죠. 하이타이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에다 이래 붙여서 하는 것처럼 실제 이제 수행을 해보면 이게 선정에 가까이 가면 진짜 희열이 온몸을 적신다는 게 무슨 말인지 본인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온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진짜 희열과 행복으로 넘쳐나게 돼요. 그런 게 바로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희열과 행복은 흠뻑 적는 충만한 그런 희열과 행복이 나타난다. 그 행복은 그냥 행복이 아니라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아주 충만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잠깐 찌릿하게 뭐 행복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몸과 마음이 희열과 행복으로 젖어드는 그런 정도의 행복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희열과 행복도 일반적으로는 같이 나타나요.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 이게 떨어지는 때가 딱 유일하게 언제냐면 2선에서 3선 갈 때. 2선 이상부터는 희열이 없는 상태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초선도 그렇고 2선도 그렇고 희열과 행복이 함께 있는데 3선에 가면 희열은 없고 행복만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 새끼 3선만 제외하면 나머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희열이 있다 그러면 행복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행복은 있지만 희열이 없는 경우는 딱 한 경우다. 그게 새끼 3선정. 그때만 그렇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계속 니미따를 마음으로 가져와서 니미따만 알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니미따하고 계속 연결을 시키죠. 니미따. 이게 뭐 실제로 말을 이렇게 하지 않지만 니미따하고 계속 연결하고 그걸 지속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고, 그 다음에 이걸 알고 있는 시간이 지루하고 재미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래 못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희열과 행복이 넘쳐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아주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땅의 가시나를 통해서 그 땅의 가시나를 계속 알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 마음하고 이제 그 마음이 땅의 가시나만 알게 하고 지속적으로 그걸 알게 하고 그 아는 마음이 희열과 행복으로 충만하니까 여기에 몰입된 상태로 초선에 들어 머물 수 있다. 그게 바로 초선에 들어 머문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거죠. 그죠? 하나는 대상을 마음으로 계속 가져오는 역할을 해주는 거.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은 그렇게 알면서 계속 가져다 주고 지속적으로 연결을 시켜주니까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되잖아요. 집중이 되고. 그런데 이렇게 오래 머물 수 있게 하는 그 힘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희열과 행복이다. 이 희열과 행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장애가 버려져야 되잖아요. 그죠? 장애를 떨쳐버렸으면서 오는 행복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혜로서 장애를 놓아버림으로써 오는 희열과 행복이다. 그게 이제 조선의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에 들어가면은 이거는 마치 이제 그 상태에 들어가면은 그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치 여러분이 제일 쉽게 이제 숙면이라고 하는 것도 비슷하긴 한데 숙면은 이제 의식이 또렷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선정이라고 하는 의식은 또렷하면서 그 상태에 들어가 잠도 우리가 충분히 자면 깨어나잖아요. 그죠? 중간에는 누가 건들지 않으면 잘 안 깨어난단 말이죠. 그 선정이라고 하는 것도 그 선정에 들어가면 거기서는 아무것도 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식이 일어나면 뭔가 의도를 일으킬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새로운 의도를. 그러니까 그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한번 들어가서 못 깨어나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들어가서 영원히 그냥 그 상태로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렇진 않다. 왜냐하면 이게 선정에 들어갈 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가 소멸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의 힘으로 일시적으로 제압한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압한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좀 더 오래 있을 수 있고 약하면은 어느 정도 있다가 그 또 번뇌의 그 세력이 또 다시 일어나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얼마나 장애를 내려놓는 힘이 강하냐 안 하냐 이거하고 관계가 있다. 그리고 그러면 보세요. 아라한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라한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아라한은 아예 장애가 소멸됐잖아요. 그러면 원하는 만큼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몸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한 일주일로 보는 거예요. 인간의 몸은. 그래서 보통 이제 아라한들은 선정에 들어갈 때 일주일 후에 깨어난다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 들어가면 다시 깨어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라한 정도 되면 이제 장애가 완전히 소멸한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제압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원하는 만큼 머물 수 있는데 그게 우리 몸이 이제 지탱할 수 있는 거에 한계를 한 일주일로 보기 때문에 보통 들어가기 전에 일주일 있다가 이제 깨어난다고 마음을 정하고 결심을 하고 들어가면 그때 깨어날 수 있다. 그래서 초선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 초선을 숙달을 시키지 않으면 또 얼마 안 가서 또 힘이 약해져서 다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선정이라고 하는 건 세간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방심하면 또 사라져요. 그러니까 출세가 한번 이루어지면 다시 퇴보하는 법이 없는데 이건 안 그렇습니다. 선정은 얻었다고 방심하고 또 막 게으름 피고 딴짓하고 이러면 다시 없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초선에 들어가면 5가지가 버려진다 그래요. 뭐가 버려집니까? 5장애가 버려지고 5가지는 얻어진다, 생긴다. 그게 뭐예요? 선의 5가지 구성요소. 일으킨 생각, 지속, 고찰, 희열, 행복, 집중이라고 하는 윗닭과 윗자로 삐띠, 쑥과 애가 같다. 이 5가지가 생기고 5장애는 사라지고 이게 이제 선정의 그거다. 그 중에서 그러면 이 5가지 장애와 5가지 선의 구성요소가 서로의 제압하는 특별한 대상이 있다고 보거든요. 일으킨 생각은 뭐를 버리게 할 것 같아요? 계속 생각을 일으키려면 이게 마음이 어때야 됩니까? 부지런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생각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행할 때도 그 숨이 사라질 때가 언제입니까? 죽으면 사라지겠죠. 보통은 숨이 사라질 때가 언제예요? 해태원침에 빠질 때. 그죠? 그러니까 숨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대상이 없어지고 멍해. 그래서 이 일으킨 생각은 뭐를 버리는데 특화되어 있게, 뭐를 버리는데 효과적이겠어요? 해태원침을 제압합니다. 일으킨 생각이 해태원침을 제압하고, 그 다음 지속적 고찰은 이게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마음을 여기 유지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지속적 고찰은 의심을 제압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희열은 이 기쁨은 성냄. 여러분들이 막 어떤 마음에 안 드는 대상은 보기만 해도 화가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대상을 만나면서 기뻐하는 이 희열은 성냄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행복은 들뜸과 후회를 가라앉힙니다. 우리가 마음이 행복하면 들뜨지 않잖아요. 그죠? 차분히 가라앉죠. 후회도 없죠. 만족스러우니까. 그래서 이 행복은 들뜸과 후회를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감각, 집중, 삼매는 뭐를 가라앉히겠어요? 감각적 욕망. 그래서 이 5가지 구성 요소가 개발되는 것과 장애가 버려지는 것은 반비례한다는 거죠. 그죠? 장애가 버려지면 5가지 구성 요소가 생기고, 5가지 구성 요소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 장애가 확실하게 제압이 돼서 더 오랜 시간 머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정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얻었어 하고 그걸로 끝나면은 아까 말했듯이 뭐가 돼요? 퇴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숙달시켜야 돼요. 좀 더 오랫동안 이제 내가 선정을 머물 수 있게. 그래서 최초에 이제 그 숙달하는 거는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오래 머무는 거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한번 이제 보통 이제 처음에 한번 선을 경험할 때는 뭐 한두 시간 정도 이래 들어가 있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거를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뭐 요즘은 뭐 일주일까지 머물고 이런 건 쉽진 않을 겁니다.
뭐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데 하여튼 최대한 오랜 시간 머물 수 있도록 계속 단련을 하는 거죠. 훈련을 많이 해야 그래야 이게 이제 초선이 우리 마음에 이것도 선정도 일종의 뭡니까? 습관이거든요, 이게. 계속 그 순간 니미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단련시켜서 나중에는 니미따를 알아차리기만 해도 그냥 선정에 딱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훈련이 되는, 일종의 기억이 확립이 되는 겁니다.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 숨이랑 니미따라는 그런 이게 큐만 주면 이것만 딱 있으면 바로 우리 마음이 그쪽으로 빠져들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킨 거라서 그거를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이제 1시간 내가 만약 1시간밖에 안 되면 2시간 머물려고 해보고 3시간, 4시간 이렇게 최대한 오랜 시간 머물 수 있도록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그래도 익숙해졌다. 그래도 이 정도만 그래도 괜찮다 하는 건 3시간 정도는 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첫째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 바른 삼매를 우리가 삼매를 닦는 게 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제가 여러분을 가끔 드렸는데 수행하다 보면 진짜 어느 날 조건이 잘 맞아갖고 그날따라 마음이 확 쉬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냥 선정에 삼매에 확 들어가서 집중 상태로 있다가 깨보니까 몇 시간, 물론 그게 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대로 했다 치고 들어갔다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이게 내가 선정에 들었다고 했는데 근데 이거는 보세요. 내가 선정에 드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우연히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치 길 가다가 어느 산에 가는데 우연히 어디 갔는데 막 옹달샘도 너무 맑고 맛있는 과일에다 막 이런 게 정말 좋은 데를 발견한 거야. 그러고 나서 그냥 아무 생각, 거기서 나름대로 즐기다 나와서 집으로 왔어. 근데 그 가는 길을 일일이 체크 안 해두면 다시 그 길을 못 찾아가겠죠. 이것도 선정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제 대상을 찾고 거기서 부처님께서 왜 단계로 설명을 해놨겠어요? 16단계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선정이 되는 건 12단계로 설명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단계별로 뭐가 필요하고 이때는 어떤 걸 해야 되고 이런 그 과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선정에 들어갈 때 어떤 조건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하니까 뭐 장애가 잘 버려지고 장애 버리는 노하우 그리고 니미따가 생겼을 때 어떻게 보호하는지 그리고 오건의 균형이나 칠각지 균형을 어떻게 잡는 이런 걸 정확히 파악을 해놓은 이거를 여기서는 행상을 파악한다고 표현을 썼는데 그런 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을 해나오면 선정에 들어갔다가 다 혹시나 잊어버리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선정에 드는 것도 그 선정에 드는 그 과정을 제대로 파악하는 그 자체가 되게 큰 지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청정도론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오래 머무는 거 연습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선정에 들었는지 그 행상을 잘 파악해야 된다. 이 비유를 할 때 이제 주로 뭐 비유를 쓰냐면 이게 이제 요리사경이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이 음식을 만들어서 내놨는데 자식들이 잘 먹으면 다음에 그거 해주고 안 먹으면 어쩝니까? 이건 안 먹네 하고 다음에 빼버리고 이렇게 해야 그 음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요리사가 그렇다는 거죠. 왕한테 음식을 올렸으면 왕이 잘 먹는 음식을 체크하고 안 먹는 음식을 체크해놨다가 거기에 잘 먹는 음식을 갖다 줘야 사랑받고 이제 칭찬받고 할 거다 이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게 수행할 때도 그렇게 자기 수행한 거에서 어떻게 하니까 수행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장애는 어떻게 버리고 장애가 버려지니까 어떤 마음이 되고 이런 걸 잘 체크해 둬야 이제 그 수행에 대해서 우리가 탄탄한 수행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재수가 돼 버립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 과거에 우연히 한번 들어간 사람들은요. 그 찬란한 과거를 기억하다 시간 다 가. 계속 그 생각만 하고 그때 잘 들어갔는데 이 생각을 하고 그 욕심으로 수행을 접근하니까 이게 다시 한 번 경험하고 나서 다시 경험을 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99%입니다. 그 왜 그렇게 했어요? 우연히 들어갈 때는 마음이 순수했거든. 근데 다시 들어갈 때는 뭐가 돼요? 욕심을 가지고 계속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을 놓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 욕망을 놓아버리는 그 지혜가 없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철저히 아는 이게 이제 바른 산매를 닦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다음 오래 머무르는 거. 그거를 이제 이것도 오래 머문다는 건 결국 뭐예요? 장애를 더 철저히 제압할수록. 그죠? 그러니까 일상에서도 장애가 철저히 안 일어나게 하고, 그죠? 평소에 내 마음에서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 하고 앉아서도 이제 내가 1시간 정도면 2시간, 3시간 하면서 좀 장애가 없는 마음 상태를 조금씩이라도 더 길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장애가 없는 마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오랜 시간, 그 놓아버린 지혜의 힘이 강할수록 오랜 시간 머물 수 있다 이거죠. 이것도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청결하지 않은 정원에 가면 어떡합니까? 에이 더러워하고 빨리 나와버린다 이거죠. 우리 마음도 정말 이렇게 그 잘 정화되면은 그 상태에 있으면서도 오랜 시간 있을 수 있는데, 안 그러면 또 조금 있다가 빠져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래 머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좌선 시간을 좀 이때 되면 좀 늘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장애 없이 번뇌가 없도록 하는 그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이런 것들이 같이 잘 조화를 이루면 오랜 시간 머물 수 있다 이거고. 그래서 첫 번째는 오래 머물고, 아까 말했듯이 또 뭐예요? 자기가 어떻게 수행했는지 그 선정에 들어오는 그 과정을 잘 체크하는 거. 그리고 이제 오래 머무는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표상을 확장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제 보통은 리미터가 생기면 한 30cm 정도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리미터가 보통 이제 이렇게 두고 있다 보면 이게 선정에 들어갈 때 있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이 빛 속으로 이렇게 빠져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빛 속에 이제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게 리미터가 작으면 그 빛 속에 있을 때 좀 뭔가 안정적이지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만한 데 들어있는 거하고 작은 방에 들어있을 때하고 큰 데 있을 때하고 마음의 여유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리미터를 확장을 합니다. 30cm를 40cm, 50cm, 60cm 이렇게 점점 키워서 이 리미터를, 이건 리미터는 마음의 문제니까 우주 전체까지 확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쭉 확장해 놓고 나서 그 우주 속에 그 빛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요 작은 걸 가지고 집중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가시나 수행의 장점이 이런 겁니다. 리미터를 확장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나중에 신통에도 중요하고, 오랜 시간 선정에 들어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그러니까 이 우주가 빛인데 그 속에 그냥 가만히 행복하게 빠져있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표상을 하나하나 확장을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건접산매, 그러니까 이제 그 청정도론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두 가지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시나로서 이제 리미터가 생겼을 때 건접산매 상태에서 확장을 해서 본산매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본산매에 일단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본산매 내에서 좀 오래 머물기 위해서 더 확장하는 방법, 두 가지 다 가능하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선정에 들고 나서 확장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확장하는데, 이 확장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확 확장하면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처음에는 한 손가락 한 마디 이렇게 하다가 좀 더 커지면 더 확장해서 우주 전체, 우리 마음이 닿는 데까지 확장을 하는 게 되고, 이게 또 이렇게 확장을 하는 게 앞에서 제가 옛날에 한번 설명드린 무색계 선정에 들 때도 이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리미터가 듣고 있는 이것만 걷어내면 그 무한한 공간이 나오는데, 그게 공무변처란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게 어쨌든 오랜 시간 선정에 머무는 건 작은 대상보다 큰 대상이 훨씬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장하는 거, 이것도 오랜 시간 머무는 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된다. 이렇게 해서 조선에 들어가는 그 과정, 그걸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게 첫째고,
그리고 표상을 오래 머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오래 머무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번뇌버리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일상에도 번뇌 일으키지 않고 또 이 가시나 수행 같은 경우는 표상을 확장하는 게 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게 이제 조선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선을 이제 숙달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이런 과정에서 조선이 숙달이 되는 거예요. 숙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선으로 바로 넘어가 버리면 이거는 조선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안구 따르니까 보면 우경, 소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가 어떤 음식을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랑 비슷해요. 뭘 찾았는데 그 길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돌아오게 되면 그것도 잊어버린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조선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오래 머물고 이런 거를 충분히 연습한 다음에 오래 머무는 것도 어느 정도 충분히 연습되고 난 다음에 다음 선정으로 넘어갔을 때 그게 그래야 이제 바람직하다. 안 그러면 조선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의미로서 그걸 뭐라고 하면 5가지 자유자재를 닦고 넘어가야 된다. 그 5가지 자유자재가 뭐냐면 이제 전향과 반조, 그 다음에 입정, 머문, 출정.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에 능숙한 거, 머무는 거에 능숙한 거, 빠져나오는 거에 능숙한 거. 요게 이제 3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선의 구성 요소를 반조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읽힌 생각이 이거구나. 이게 지속적 고찰이고 희열과 행복, 집중이라고 하는 이 5가지 구성 요소를 알려면 그쪽으로 우리가 이 대상으로 마음을 기울이고 이것이 이거구나라고 반조하는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전향과 반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선에 들어가고 나오고 머물고 이거를 연습하고 들어갔다 나올 때는 내가 조선에 들어갔을 때 이게 일으킨 생각이고 이게 지속적 고찰이고 희열과 행복과 집중이고 이거는 여러분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 내 마음에서 이게 일으킨 생각이 이런 작용을 하고 이거를 파악하는 게 뭐예요? 전향과 반조다 이거죠. 그래서 이 5가지를 충분히 익숙하게 했을 때 이제 다음 선정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입정은 선정에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딱 마음을 선정에 들겠다고 기울이는 순간에 바로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정이 눈 깜빡할 사이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오랫동안 기다렸다 들어가는 건 이제 초보자들은 우리가 보통 처음 수행해보면 한 30분 정도 지나야 그래도 마음이 조금 고해지고 이런 거 경험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런 선정에 익숙한 사람은 자기가 마음을 기울이기만 하면 바로 선정이 돼. 이게 입정의 자유자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입정이 빨라야 신통이 가능해요. 이 신통하는 데는 또 이게 아주 결정적인. 여기서 누가 칼로 내 목을 치려고 하는데 한 30분 걸려서 선정 들어가면 목은 잘려 나가고 없잖아요. 근데 이제 순식간에 빡 들어가서 그 선정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신통을 해가면 내 목을 쇳덩어리로 만들어 버리면 이게 안 잘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통을 하는데도 이게 빠르게 들어갔다 나오는 거, 이게 들어갔다가 머무는 것도 한순간에 머물렀다 나오고 빠져나오는 것도 빨리 빠져나오는, 이게 입정, 출정, 머뭄의 자유자재예요. 물론 오래 머무는 것도 자유자재가 맞는데 이게 이제 이런 신통이나 이런 관점에서는 빨리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이게 원래 신통을 하는 방식이 그렇거든요. 일단은 선정에 들어갔다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마음을 결심하고 다시 들어가면 그 신통이 발현된다고 이제 나중에 그건 배우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들어가고 나가는 속도가 엄청 빨라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게 너무 빨라가지고 한 번은 이제 여기다 물을 놔두고 한 후에 불을 놔두고, 이게 쌍신변이잖아요.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엄청 안 빠르면 이렇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입정과 머뭄의 출정. 그러니까 입정의 자유자재, 머무는 건 이렇게 빠른 것도 있지만 오래 머무는 것도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연습을 해야 되고, 출정도 빨리 나오는 거, 그것도 자유자재고. 그러고 나오고 나서 이게 5가지 구성요, 선의 구성요소를 전향하고 반조하는 거, 이것까지 해서
다섯 가지를 닦는 거를 다섯 가지 자유자재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조선에 대한 조선이 뭐라는 거, 조선에 들어갈 때 조선을 익히고 나서 우리가 이 조선의 자유자재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조선에 들어가는 그 메커니즘 이해하고, 그죠? 가는 길을 잘 체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래 머물려고 하고, 결국 이 오래 머문다는 거 이런 게 다 뭐하고 관계냐면 다섯 가지 자유자재를 닦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숙달하고 나면 다음에 이선으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제 또 이선부터 하기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